서서히 몸이 둔해지고 손발이 떨리면서 걸음걸이가 나빠지는 파킨슨병. 우리나라 60세 이상 노인 10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인데요. 파킨슨병은 뇌세포가 변형돼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져 움직임이 둔해지는 병입니다. 행동이 느려지고 둔해지는 증상으로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증상이 악화되거나 치매, 우울증, 자율신경장애, 수면장애까지 여러 동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은 부족한 도파민을 약물로 보충해주거나 뇌신경 회로에 전기 자극을 주는 수술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데요. 오늘 TV닥터에서는 파킨슨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닥터입니다. 우리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노인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도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죠.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인 3대 질환 하면 치매, 뇌졸중 그리고 파킨슨병을 드는데요. 다른 질환에 비해서 파킨슨병은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 그 도파민이라는 이 물질이 이 뇌세포가 소실됨으로 인해서 잘 분비되지 않고 이로 인해 우리 몸이 점점 더 둔화되고 운동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파킨슨병이라고 합니다. 바로 오늘 4월 11일이 파킨슨병의 날인데요. TV닥터에서는 이 병을 제대로 알고 또 정확한 치료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신경과 천상명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워낙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요. 또 정보도 참 홍수처럼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킨슨병, 여기에 대한 그 인식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전에는 손이 떨리거나 하면 뇌졸중이 아닌가 하고 병원을 찾으셨는데 이제는 혹시 파킨슨병이 아닌가 이렇게 병원을 찾는 분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파킨슨병을 단지 너무 무섭고 힘든 병으로만 오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네. 그래도 좀 더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알아서 우리가 잘 대처하자. 그런 의미로 오늘 파킨슨병의 날이 제정이 된 거네요. 몰랐어요, 오늘이 그런 날인지. 그 4월 11일은 그 파킨슨병을 처음으로 보고한 영국의 제임스 파킨슨 박사의 생일입니다. 아, 사람 이름이네요, 예, 파킨슨이. 그래서 1817년에 처음으로 이 병을 공식적으로 이제 보고를 하면서 네. 그 박사의 이름을 따서 파킨슨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 4월 11일을 전후로 해서 4월 달을 파킨슨병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로 삼아서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파킨슨병 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파킨슨병을 상징하는 붉은 튤립을 따서 레드 튤립 캠페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서도 4개 대학병원의 파킨슨병 클리닉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 행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어제도 행사를 했었습니다. 네, 유방암을 알리는 것이 그 분홍색 리본이던데 파킨슨병은 빨간 튤립이네요. 예. 그래서 실제 파킨슨병 환자, 네덜란드의 환자가 네. 이제 품종을 개발을 해서 원예 대회에 나와서 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을 받았는데 자기가 파킨슨병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임스 파킨슨 박사의 이름을 따서 그 파킨슨으로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붉은 튤립을 파킨슨병의 상징으로 삼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파킨슨병이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파킨슨병은 서서히 진행하는 뇌질환입니다. 서서히 지나가는 뇌질환. 진행하는. 네, 점차.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그런 병을 이제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츠하이머병, 그러니까 치매를 일으키는 알츠하이머병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뇌질환이고 이런 증상은 사실은 알츠하이머는 치매 같은 경우는 인지장애가 중심이지만 네. 파킨슨병은 몸이 둔해지는 병입니다. 느려지고 뻣뻣해지고 네. 그리고 저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세도 둔해집니다. 손발이 떨리는 부분도 제법 많아서 머리도 떨리는데 머리도 떨고 예. 이제 떨리는 증상이 동반이 되는데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뇌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특정한 신경세포가 만들게 되는데 그 네.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서서히
사멸하면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뇌 속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잘 분비되고 있기 때문이겠어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합니까, 도파민이?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동작을 훨씬 더 부드럽고 잘 해주게, 능숙하게 하게 해주고 네. 어떤 동작을 할 때 필요 없는 동작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예. 실제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 그러니까 동작이 느리거나 뻣뻣해서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힘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작을 하는데 필요 없는 동작이 막 생겨서 떨리게 되거나 네.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네.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예. 저희가 그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으로 뇌질환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실제 65세 노인분들께 많이 발병합니까? 실제 많이 발병하고 훨씬 더 흔합니다. 예. 어느 정도인가요? 최근의 자료인데요. 2007년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의하면 50대부터 파킨슨병의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70대에 이르기까지 좀 더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존재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65세 이상의 인구 10만 명 가운데 약 한 1,500명이 파킨슨병 환자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략 1명 내지 2명, 네. 65세 이상 100명 인구 가운데 한두 명으로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제 치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8명에서 10명 정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빈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지만 점차 고령 사회가 되고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이 많아지면서 많은 사회적 부담이 되는 또 하나의 다른 질병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그래프를 살짝 보니까 그 70세를 정점으로 해서 상당히 그 파킨슨병의 유병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 연세쯤 되면은 사실 물론 지금보다 훨씬 그 이후에 발병을 많이 하지만은 치매에도 많이 발병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뇌질환인데 치매와 파킨슨이 어떻게 다른 거죠?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런 인지기능 장애가 있어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병을 치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은 뇌가 서서히 변성하는 알츠하이머병입니다. 파킨슨병과 마찬가지로 서서히 시작되긴 하지만 그래프를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치매는 뇌에서 기억과 판단 그리고 이제 생각을 이제 정리하게 되는 내측 측두엽의 변화가 가장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치매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데 장애이기 때문에 네. 인지기능 장애가 먼저 나타나지만 파킨슨병의 경우에는 이제 도파민이 선택적으로 먼저 손실이 되기 때문에 몸이 움직임이 둔해지는 운동 증상이 이제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진행된 경우에 치매에서도 이제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파킨슨병 역시 후기로 가면 이제 생각하고 하는 인지 기능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후기에 되면 두 병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오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치매는 어쨌든 인지 장애인 것이고 파킨슨병은 운동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처음에 어떤 증상부터 나타납니까? 아까 그 뭐 떨리고 좀 행동이 둔해지고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어떤 증상을 환자들이 호소하는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몸의 움직임이 변화하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손과 발이 어둔하거나 느리거나 동작의 크기가 작아지는 증상들이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자세에서 보면 허리나 어깨 그리고 머리가 숙여지게 되고 앞으로 기울어지는 자세가 되고 이제 때로는 이제 그 손이나 발을 떨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생기게 되는데 대략 약 반수 이상의 환자에서 손떨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작이 줄어들기 때문에 걷게 되면 보폭이 줄어들고 발이 오는 것보다는 몸이 더 앞으로 기울어져서 점차 앞으로 더 기울어지는 그런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잘 넘어지시겠는데요? 넘어지는 증상이 흔히 동반이 되게 되지만 예. 사실은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게 됩니다. 실제 환자신가요? 맞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동작의 움직임은 저렇게 폭이 작아지고 좁아지고 느려지게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 어떤 한쪽에서 먼저 두드러지게 됩니다. 이게 환자분도 오른손에 떨림증이 나타나지만 가만히 있을 때는 떨리게 되는데 네. 손을 움직이게 되면 그런 떨리는 증상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왼쪽보다 한쪽에 더 두드러지게 되고 네. 걸으면 발이 끌리게 되고 그다음에 팔을 잘 흔들지 않아서 몸에 붙어서
움직이게 되면서 네. 허리나 가슴이 이렇게 수그러지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저런 증상 이외에도 실제 말을 할 때 말소리가 적어지고 음식을 먹을 때는 혹시 특히 물 같은 경우 쓰거나 자세를 잘 잡지 못해서 쉽게 넘어지거나 균형장애가 생기는 예.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런 증상은 몸의 증상이고 일반적으로 양성을 많이 노력하고 네. 뭐 잘 넘어지거나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한번 들어보죠. 허리가 아파요. 정형외과 쪽으로 치료를 받아 수술을 받으려고 서울 가가지고 서울 가서 시험을 보니까 신경과 쪽에 검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파킨슨병으로 판명했습니다. 초기에 대상이 나타날 수 있다. 첩작이 쪽으로 때리면은 동작이 느리고 그다음에 또 자꾸 글씨가 가지고 글씨도 좀 이렇게 노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처음에 기운이 좀 없고 어깨가 긴해서 인줄 알고 했는데 이제 파킨슨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죠. 별로 그걸 알지를 무슨지도 모르고 별로 심했어요. 진짜 뭐 다른 거 뭐 수술을 하는 글쎄요, 퇴행성 뇌질환이라 곳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으시겠습니까? 조절이라든지요. 그래서 실제 이제 파킨슨병이 운동장애, 그러니까 몸이 느려지고 구부정해지는 증상으로 진단을 받게 되지만 네. 실제로는 아주 많은 운동 증상이 아닌 비운동 증상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독일의 이제 브락 박사라고 병리학자입니다. 뇌 이제 병리학자인데 파킨슨병 환자들과 일반인들 뇌를 이렇게 나중에 부검을 해서 보니까 파킨슨병이라고 진단을 내리는 어떤 특정한 병리 소견이 병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파킨슨병의 환자들도 그러니까 그런 병이 정도에 따라서 단계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뇌 부위에 변화가 생기다는 겁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네. 이제 뇌에서 가장 아랫부분인 이제 이런 파킨슨이 올라가서 아까 얘기한 도파민 세포가 존재하게 될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아랫부분에 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잔다든지 역증들이 실증상보다 되고 하루는 생활 지장을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고 있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진행되고 병이 심해지면 다른 뇌질환으로도 진행이 되거나 같이 동반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뭐 치매도 같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예, 그래서 뭐 특히 뇌질환 하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뇌졸중 같은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그런 병을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뇌졸중과 같은 질환은 아주 꽝 하고 터지는 병이라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치매는 굉장히 연관이 많은데요. 방금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보면 파킨슨병이 발병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변화가 점차 전체 뇌로 같이 변화가 동반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 부위는 다르지만 결국은 전체적으로 영향을 준다. 특히나 그 뇌 윗부분, 대뇌 부분까지 그러니까 파킨슨병이 변화가 오게 되면 인지기능 변화가 자주 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특히나 파킨슨병의 인지기능 장애는 저희 병원 치매센터하고 같이 연구도 많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환자분들이 오게 되면 그처럼 이제 인지기능 장애 검사나 펫 검사를 통해서 이제 신경세포 전체 기능까지 같이 확인을 해서 치료에 참고를 하게 되고 같이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도 치매와 파킨슨을 같이 이제 병행해서 할 수가 있다. 현재까지 그러면 파킨슨병은 치료가 어디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치료라는 개념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병이 발생하는 원인을 뿌리를 뽑아서 병의 흔적을 없게 만드는 것을 치료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병 중에 치료가 되는 병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병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훌륭히 조절해서 생활의 장애를 줄이고 이 병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거를 치료라고 얘기를 하면 파킨슨병은 훌륭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마치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실제 당뇨병과 고혈압은 어느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파킨슨병은 움직임이 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어서 눈에 보이고 지장이 있어서의 문제지 사실은 훌륭하게 치료가 될 수 있는 병입니다.
네, 그 치료의 개념이 중요한 건데 어쨌든 파킨슨병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우리가 평생 관리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보이면은 우리가 뭐 이런 파킨슨 그 센터 또는 신경과를 찾아가서 혹시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데 혹시 아닐까 의심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몇 가지를 뭐 알기 쉽게 이제 적어서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먼저 이제 일상생활에서 먼저 보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한 동작을 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능숙하게 하던 일이 더 오래 걸리고 더 천천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조그마한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손가락을 손을 써서 하는 움직임, 단추를 채우거나 젓가락질, 글쓰기 이런 자그마한 동작들, 이제 네. 자세히 하게 하는 동작들이 어려워지고 떨리는 증상들은 약 한 60%의 환자에서 나타나는데 주로 떨리는 증상은 가만히 있을 때 떨립니다. 아까 힘줄 때는 안 떨린다고 예, 하셨잖아요. 잡거나 움직일 때는 떨지 않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구부정한 자세가 되고 걸음걸이는 보폭이 좁아져서 아주 좁게 걷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걸어가면 갈수록 몸이 자꾸 중심이 앞으로 구부정해지니까 네. 발이 총총총총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총총걸음, 젠걸음이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그런 그런 것처럼 보폭이 보이게 되겠어요? 예. 그리고 또 얼굴 표정이 되게 굳어져서 마치 화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을 보이지 않으려고 속이는 것처럼 그래서 뭐 사람들이 여기는 포커페이스라고 포커페이스라고 오해받기 예. 쉽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목소리가 작아지고 발음이 둔해지고 예. 때로는 이제 침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침을 삼키는 동작이 줄어들어서 그런데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게 우리는 좌식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잠자리에서 특히 바닥에 앉았거나 일어나는 일이 많게 되는데 이런 동작들이 먼저 이제 아주 쉽지가 않게 되고 몸이 무거우니까 잘 때 돌아눕는 증상 아까 그 환자분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불을 덮고서 돌아눕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게 됩니다. 네. 씹거나 삼키기 힘들거나 다른 원인 없이 걸리거나 미끄러지지 않았는데도 넘어지는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지금 뒷부분에 말씀하신 증상들은 전부 다 네. 몸의 중심에 있는 증상, 아까 말씀드린 체관 증상이거든요. 네. 그런 증상들을 그러니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약물 치료, 수술 치료 이외에도 더 적극적인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파킨슨병으로 인한 그 운동 장애가 말하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알 수 있는 10가지 증상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혹시 주변에 이렇게 좀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병원이나 또는 파킨슨 센터 한번 의심을 하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동아대학교 병원 신경과 천상명 교수 모시고 파킨슨병을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자가 진단해볼 수 있는 10가지 증상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 단계를 거쳐서 난 병원에서 좀 전문적으로 검사를 받고 싶다. 일단 교수님을 찾게 되면 어떤 검사부터 시작하나요? 가장 먼저 이제 어떤 증상들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증을 하게 됩니다. 문진부터 시작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히 그 파킨슨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이 부족해서 네.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도파민을 억제하는 다양한 약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소화제나 수면 장애 때 사용하는 약물들 혹은 정신병 약물들은 정상적으로 도파민을 억제하는 약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약제들 때문에 저렇게 몸이 느리게 되거나 운동의 폭이 좁아지는 증상들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들을 복용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네.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약물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면 혹시 뇌에 어떤 다른 기질적인 병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닌지 MRI를 통해서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물이 차는 수두증이나 반복적인 뇌졸중의 흔적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네. 그런 것 역시 없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파킨슨병을 의심을 해서 뇌의 기능을, 뇌신경세포의 기능을 보는 검사를 합니다. 먼저 당분을 이용해서 대뇌피질의 활성도를 보는 저런 PET 검사를 시행하기도 하고 네. 두 번째로 좀 더 파킨슨병의 특이적인 검사는 도파민의 기능을 보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 아주 깊숙한 부위에 약간 더 붉은색 부분이 보이게 되는데요. 예. 저 부분이 바로 도파민 뇌세포의 기능을 활성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왼쪽 사진 부분이 오른쪽에 비해서 좀 더 약해진 그래서 파킨슨병의 증상이 어느 한쪽에 먼저 두드러지기 때문에 네. 그 왼쪽에
팔다리에 증상이 있다 그러면 뇌의 반대쪽, 뇌에서는 오른쪽에 도파민 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점점 더 이제 세밀한 검사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네. 이제 문진부터 시작해서 MRI나 이제 펫CT로도 파킨슨병을 정확히 진단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로부터도 파킨슨병이 유발될 수 있다. 네. 이거는 좀 몰랐던 사실이에요. 아, 소화제, 뭐 예. 수면제, 네. 이거는 아주 드물지 않은 그런 약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불편한 점이 많아지니까 이것저것 많이 찾게 되시고 뭐 때로는 예를 들어서 나는 고혈압 때문에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내과 선생님께 가서 이제 고혈압을 타는 병원에 가서 소화가 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두 가지 약제를 더 추가해서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게 되죠. 그래서 네. 이제 다양한 약제들 때문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흔히는 사실 우리 이제 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약을 좋아하는 습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래서 병원에 가더라도 주사를 맞지 않거나 약을 안 먹으면 내가 치료받은 게 아닌 거죠. 그러게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 인구에서 특히나 의미 없는 과량의 약은 도리어 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꼭 필요한 약만 확인해서 필요한 때에만 복용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과도한 약은 정말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밖에 네,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는 아까 그 파킨슨병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니 치료의 원리는 거꾸로 그걸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을 우리가 이제 뇌로 투여를 하면 되는데 예. 실제 도파민을 먹게 되면 도파민은 바로 뇌로 흡수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레보도파라는 약을 쓰게 되면 도파민 뇌세포에서 얘를 도파민으로 변환을 시켜주고 이제 세포 내에서 보관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 필요할 때 도파민을 조금씩 분비를 하면서 사용을 하거든요. 세포가 잡아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도파민으로 바꿔서 분출하는군요. 예, 그래서 필요할 때 하루 종일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사용된 도파민은 금방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도파민이 분해가 되지 않도록 해서 신경세포 내에서 훨씬 더 오래 작용할 수 있게 하는 약제가 네. 바로 분해 효소 억제제입니다. 예. 이런 약제들도 존재를 하고 네. 또 한 가지 약물은 도파민이 작용하는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도파민처럼 작용하는 그렇지만 신경세포에서 보관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이 만드는 그런 약제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수용체로 들어가 버리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전략들, 특히 예. 약물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아주 다양한 옵션들이 존재를 하고 이제 환자의 상황에 맞게 동반되는 문제에 맞게 적절하게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몸이 뭐 저절로 이 도파민을 정상적으로 분비하지는 못하지만 외부에서 도파민으로 바뀌는 물질을 투입을 해주거나 또는 더 오래 유지시켜주거나 분해를 안 되게 해서 아니면 바로 수용체를 자극하거나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효과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실제 어떤가요? 파킨슨병이 맞으면 네. 그러니까 약물을 투여해서 증상은 아주 극적으로 호전이 됩니다. 얼마나 극적? 일반적으로는 예. 우리가 검사 수치로 봤을 때 우리가 다양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검사 수치로 봤을 때 원래 증상이 100이면 30% 이상 호전이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훨씬 더 호전이 돼서 사실은 초기에는 네. 아주 뭐 병이 없는 것처럼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굉장히 증상이 호전되는 데 반해서 네. 일부 증상, 특히 떨리는 증상들은 이제 이런 도파민성 약제 반응이 잘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항콜린제라고 하는 약물에 의해서는 이 떨림증이 굉장히 조절이 되는데 실제로 이 항콜린성 약제가 부작용이 많습니다. 입이 어떤 마르고 부작용이에요? 변비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눈이나 그러니까 시력이 저하되고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은 인지 기능의 장애, 기억력의 장애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떨리는 증상들이 아까 보여드린 대로 힘을 주거나 움직이면 사라지거든요. 예. 사라져서 사실은 중요하게 생활에 장애를 주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네. 그래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시게 되는데 약제가 가지는 부작용 때문에 참 저희가 처방을 해드리기가 좀 곤란한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제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떨리는 게 힘을 주면 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조그마한 후두알이나 이제 지압볼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죠. 항상. 예, 항상 넣고 다니다가 뭐 떨리는 게 내가 신경이 쓰이거나 외부에 보이기 싫으면 쪼물락거리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손을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예. 떨림증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떨리게 되면 지압볼 같은 걸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다가 네. 이제 계속 손을 움직여서
떨리는 걸 억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활 속의 요령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약물에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없을 수 없겠지만 지금 그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다양한 약물 제어 어떻게 평생 복용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은 없을지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도파민을 보충을 하는데 도파민 세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처음에 아주 극적인 반응을 보이다가도 이런 증상들이 오래 지속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듯이 네. 혈중에 약물을 투여를 하고 혈중 농도가 올라가면 초반에는 전체 약물 농도에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반응이 유지가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 속에 약물이 특정한 농도로 있을 때에만 효과가 지속되거나 네. 후기로 가면 이런 효과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하루를 보면 어떤 경우는 약을 먹어서 좋다가도 증상이 나쁘고 하루는 이런 변동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약물이 마치 흡수가 약을 안 먹지 않은 것처럼 전혀 오르지 않은 이런 증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반응이 좀 느려지네요. 그 약에 대한 반응이. 네,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아마 도파민 세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도파민 세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절대량도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장소가 줄어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운동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때로는 장기간 유지했을 때 도파민 약제에 의해서 이제 동반되는 이상 운동증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건 뭐죠? 환자분처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데도 발에 힘이 꽉 들어가서 마치 양발에 쥐가 난 것처럼 아주 단단해지고 굉장히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움직임. 내가 손만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나 발을 계속 꼬이고 비비 꼬이게 되는 저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효소 억제제나 수용체를 직접 자극하는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해서 효과적으로 이런 증상들을 줄여 나갈 수는 있습니다. 줄여 나갈 수는 있지만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런 합병증까지 좀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습니까? 혹시 뭐 수술은 안 되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볼 예. 것 같은데요. 그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이 돼서 네. 이런 합병증이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는 이런 이제 이상 운동증 같은 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지만 실제 이제 완전히 없애기는 쉽지가 않아서요. 신부 뇌자극술이라는 수술을 하면 이런 합병증들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수술 치료 방법이 나오는데요. 예. 그림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뇌의 단면인데요. 네. 뇌의 깊숙한 곳, 그러니까 시상하액이라고 하거나 혹은 담창고라고 하는 부분, 깊은 곳이 파킨슨병에서 병적으로 저쪽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선을 집어넣어서 전기 자극선을 쭉 집어넣어서 이 부위에 전선을 이어서 내 몸에 전기 자극 발생기를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생기에서 전선을 통해서 뇌 부위에 계속 지속적인 전기 자극을 주면 병적으로 활성화된 뇌 심부가 억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뇌 심부가 아까 말씀하신 중뇌 부분인 거예요? 중뇌 부분보다 약간 더 위쪽에 더 위쪽에. 그래서 시상하액이라고 하는 약간 다른 부위가 되는데 그 부위가 억제가 되면 마치 계속 일정하게 약을 투여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럼 그림을 보면 지금 몸 안에 저 자극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아예 맞습니다. 임플란트 심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쇄골 밑에 예. 이제 그 자극 발생기를 심어서 대략 한 5cm, 6cm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남자 같으면 거의 표시가 안 나고 네. 좀 마른 여자분들은 안에 무언가 들어가 있던 게 표시가 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그 심장 박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 심박동기를 심어서 맞습니다. 자극을 주기적으로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극기를 넣어서 주기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면 이런 운동 장애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예. 예. 자, 그런데 뭐 지금 안전하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혹시 위험하진 않을지 일상생활은 특히 뭐 운동하거나 하실 때는 뭐 불편함이 없을지도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깊은 곳에 뇌의 깊은 곳에 전기 자극선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합병증이 있습니다. 대략 출혈이나 감염 혹은 전기 자극선이 끊어지거나 이와 연관된 손상들로 대략 한 100명 가운데 한 5%, 5명 정도 일반적으로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그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이제 후유증이 남는 합병증은
1 내지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수술으로 생각하고 문제가 되면 전기 자극선을 제거를 해버리면 거의 후유증이 남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 원치 않으면 또 빼버릴 수도 네, 있는 맞습니다. 수술 방법이네요. 네. 그러면 뭐 계속적인 관리나 앞으로 그 치료가 꾸준히 필요합니까? 수술 후에도? 사실 이제 수술은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자극을 줘야 되는데 예. 이 자극을 주는 강도나 위치 그리고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같이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수술, 예를 들어서 뭐 맹장 수술이나 이런 것처럼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런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협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배터리도 계속 이렇게 보충을 해줘야 그래서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대략 한 5년 정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5년 내지 뭐 길게 쓰는 분은 8년까지 쓰게 되는데 이게 배터리가 이제 교체를 되면 이 국소 마취를 통해서 자극기만 교체를 하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파킨슨병을 수술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후에 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역시 운동요법도 중요하겠죠. 파킨슨병 자체가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병이기 때문에 예.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대단히 중요하다. 예. 그 말씀드린 대로 도파민은 이제 힘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그 신경세포가 일을 하는데 훨씬 더 부드럽고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윤활유다. 성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내가 힘을 움직일 수 있는 근력조차 없으면 사실은 그러니까 차가 갈 때 연료 자체가 없게 되거나 혹은 때로는 엔진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활동이 바로 운동이 되게 됩니다.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근력이 필수적이다. 기본적이죠. 예. 예.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운동이 꼭 필요하지만 운동의 특성, 그러니까 필요한 운동의 특성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근력입니다. 특히나 이제 넘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리의 근력 같은 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네. 그 다음에 손과 발, 몸통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집중을 해서 의식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몸이 꾸부정해지는 병이니까 허리, 몸통, 가슴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중심 이동이 그러니까 자세가 불안정하고 중심에 지장을 주는 병이니까 네. 중심 이동을 천천히 할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내가 그 순서를 익히기 위해서 더 외우고 연습을 하고 해서 기억하는 부분까지 자극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운동이 되게 됩니다. 네. 이런 운동이 혹시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아니 보통은 뭐 등산을 해라, 뭐 수영을 해라, 또는 뭐 자전거를 타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딱 찝어주시는데 이러이러한 운동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도 잘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혹시 추천해 주시는 정말 좋은 운동이 있습니까, 교수님? 네,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태극권이라는 운동인데요. 태극권이요? 예. 그래서 예. 아마 그 중국 영화를 보시면 왜 공원에 아침에 모여서 운동하시는 그렇죠. 걸 아침마다 보게 돼요. 예, 그렇죠. 기 훈련하듯이 맞습니다. 기체주 하듯이.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중국에서 기원된 운동인데 굉장히 다양한 형식이 이제 동반이 됩니다. 교수님이 직접 이렇게 가르쳐 예, 주시네요. 환자분들하고 같이 하기도 합니다. 와, 잘 어울리십니다. 네. 저희가 그 태극권은 예. 태극권 가운데 굉장히 많은 형식이 존재를 하는데 이제 손가식 태극권은 저렇게 느리게 움직이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높은 자세 그리고 천천히 체중을 움직이면서 발이 따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네. 체중 이동과 함께 몸통을 똑바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노인이나 관절염이 있는 환자들한테도 굉장히 안전하게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호주의 폴렌 박사가 만든 관절염 태극권이라는 프로그램은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굉장히 안전하고 유효성을 검증받은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자격증이 보이고 있는데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이 같이 운동을 하면서 예. 다른 환자분들에게 이 태극권을 가르쳐 드리면 이제 좋은 운동을 이제 처음 배우는 분들이 훨씬 더 자신감 있고 그다음에 친숙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모시고 강사 워크숍을 했습니다. 강사 워크숍이요?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실제 운동 강사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네. 어떤 자격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워크숍을 충분히 훌륭하게 마치고 지금도 다른 환자분들을 가르치는데 참여를 해서 같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 환자였으나 이제는 지도자로서 다른 환자를 도와주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참 좋은 본보기가 되고 또 용기를 심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동 효과가 얼마나 좋은데요, 교수님?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그 치료 방법이 있어서 특히 네. 약물이나 수술 같은 거는 아주 증상을 극적으로 호전시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말씀 못 드렸지만 약물이나 수술 방법에는 각각에 따르는 합병증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의 중심에 있는 체관 증상들은 쉽게 호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운동은 이 약물이나 수술만큼 증상을 극적으로 호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약물이나 수술 치료가 현재로서는 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는 치료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운동은 뇌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실험적으로 증명된 아주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약물보다도 더 좋은 치료 방법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뇌세포를 보호를 하고 그리고 운동은 안전하게만 시행하면 어떠한 합병증도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체관 증상에도 특히 자세를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걸음걸이를 호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 저희는 태극권을 통해서 이제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해서 비운동 증상에도 도움이 되고 환자가 근력도 좋아지면서 삶의 질을 다른 운동에 비해서 더 많이 좋아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논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외국에서도 태극권을 이용을 해서 특히 자세 불안정이나 넘어짐과 같은 증상이 훨씬 더 호전되는 걸 보고를 했고 다른 운동에 비해서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파킨슨병 센터가 2005년도에 개소를 하고 네. 그때서부터 이제 같이 저희 선생님이신 김재호 교수님과 같이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식을 하고 그때서부터 운동 프로그램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 운동 강사도 존재니까 이제 2명 같이 일을 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약 한 250여 명의 네. 환자분들이 3개월 동안의 운동 프로그램을 마치고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아까 보여드린 장소가 좀 좁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서 많은 환자분들이 즐겁게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나마 더 좋은 공간을 찾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들도 강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저희가 복지개발원과 공동으로 운동치료사 양성과정도 같이 해서 인력을 키우는 데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아마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주변에서 에어로빅도 하시고 헬스, PT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 또 여기에 맞는 운동 종류도 많이 발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오늘 방청객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잠꼬대가 좀 심하신데 이런 분들이 파킨슨병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 사실인가요? 네.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잠꼬대와 파킨슨병의 관계 실제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 잠꼬대는 흔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잠꼬대는 흔한 일인데 예. 이제 잠꼬대 가운데서도 이제 마치 이제 어떤 꿈을 꾸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동작들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다투거나 싸우는 동작을 그대로 하는 이제 그런 꿈 내용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잠꼬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이면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 우리가 꿈을 꾸고 나쁜 꿈을 꿀 때는 가비에 눌리면 눈도 뜰 수가 없고 소리도 안 나오죠. 손가락도 꼼짝을 못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뇌가 이런 자물쇠 기능을 하거든요. 꿈 동안에는 손과 발이나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자물쇠로 잠궈두게 되는데 그 자물쇠가 뇌가 변성을 하면서 서서히 풀어지는 겁니다. 뭔가 이상이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러면서 꿈을 꾸면 그 행동이 그대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옆 사람도 알 수 있게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벽을 치거나 해서 다칠 수도 있고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예. 혹은 주변 사람을 다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예. 오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때리거나 해서 예, 이런 병이 이제 보고된 지가 사실은 1890년대 말인데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오랫동안 관찰을 했더니 이런 동작들이 아니, 지금 잠자고 있는 중이에요? 꿈을 꾸는 동작을 그대로 하는 거죠. 상당히 실제로 환자분들은 심하게 움직이는. 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상대방을 차거나 싸우거나 하는 동작들을 그대로 옮겨서 다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네. 이런 동작들이 나타나면 사실은 생활이 유지가 안 되죠. 이게 따로 떼내서 혼자서 주무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아우. 이런 병들이 오랜 기간 지나고 보니까 파킨슨병이나 혹은 파킨슨 증후군, 네. 루이체 치매 같은 파킨슨병으로 발전할 수 발생을 있다. 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다 이런 병으로 가는 건 아니라서 이제 경과를 관찰을 할 필요도 있고 잠이 저렇게 방해를 받으면 치료가 필요도 하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한 분 더 질문하실 수 네, 어떤 점? 어머니께서 네. 요즘 자주 넘어지셔서 이비인후과에 어지럼증 검사를 하셨는데요. 괜찮다고 하시는데 혹시 파킨슨병을 의심해봐야 하는 건 아닌지. 예, 참 어르신들은 넘어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까? 넘어지는 건 사실은 아주 큰 지장을 주고 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때로는 심각한 합병증, 뭐 예를 들어서 골절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부러지고. 때문에 철저하게 검사를 해보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어지럼증을 느끼셔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어지럼증을 느끼게 만드는 증상들이 이유가 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파킨슨과 연관이 있는 것은 이제 자세가 불안정하니까 일어서면 내가 어지럽다고 느끼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파킨슨병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비운동 증상인 자율신경장애 때문에 일어서게 되면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져서 기립성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고 현기증이 막 그렇죠. 핑 돈다든지. 그리고 예. 때로는 파킨슨 증후군의 동반이 된 손해운동 실조증 같은 것이 그러니까 자세를 훨씬 더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어지럼증으로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넘어지는 증상이 있으면서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질병이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 내 자식들 뭐 고생시키지는 않을까. 혹시 또 가족력이 아까 좀 영향이 있다고 했는데 유전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됩니다. 실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요? 일부 환자들에서 유전이 됩니다. 일부 환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파킨슨병은 60세를 전후해서 생기게 되는데 예. 40세 이후에 이전에 발생하는 이제 아주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가 약 한 10%가 되게 되거든요. 근데 그 10%의 환자분들 가운데서도 10% 정도가 하나의 유전자 이상으로 생기는 유전성 파킨슨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봐서는 1% 정도가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미미하긴 굉장히, 하지만 유전이 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굉장히 적은 수이긴 하지만 예. 그런 경우는 사실은 하나의 유전자의 이상 때문에 돌연변이나 다른 이상 때문에 생기게 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유전자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유전되는 건 아니지만 고혈압이 있는 집에서 고혈압 환자들이 더 많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유전적 소인이 있어서 가족 내에 파킨슨병이 환자가 있으면 사실 그 가족에서 파킨슨병이 발병할 확률은 다른 병이 전혀 없는 환자들에 비해서 약 한 2배 정도가 높다고, 2~3배 정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유전적 다양한 소인이 있고 유전자 역시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미리 검사를 해서 다 이제 어떤 소인이 있다 없다를 검증하기는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지만 그나마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리 검사받는 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그런 소인이 있다는 걸 알고 또 대처한다면 그만큼 빨리 네. 예, 치료할 수가 있겠죠. 혹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파킨슨병 예방법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많은 역학 연구를 통해서 많이 제안이 되었거든요. 예. 뭐 우물물 같은 경우는 아마도 이제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농약이나 이런 성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내가 어떤 생활 방식을 이제 변화시켜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 인자는 제일 중요한 건 신체 활동량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사무직에서 실제로 파킨슨병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파킨슨병이 발병이 되더라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진행이 더 빠르거나 더 나쁜 그러니까 증상이 네. 지속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부인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에서 활동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신체 활동량이 남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높거든요.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도 여자분들이 더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아 계십니다. 네. 그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훨씬 더 오래 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파킨슨병에서 역시 길죠. 마찬가지죠.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호르몬의 변화나 차이나 이런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사실은 신체 활동량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몸을 움직이는 거는 파킨슨병을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고 파킨슨병이 생긴 이후에도 병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건강한 때에도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또 연세가 높을수록 몸을 좀 많이 움직여서 적극적으로 운동량을 늘려라 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 파킨슨 병의 날을 맞아서 그동안 잘 몰랐던 이 병의 여러 가지를 자세히 잘 알게 됐습니다. 분명히 완치까지는 참 힘든 질환이긴 하지만 치료제도 많이 발달이 됐고 특히 운동요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인 치료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신경과 천상명 교수께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